향후의 시험은 수험생처럼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될 거고요. 무효와 관련해서는 108조고요. 취소는 잘 안 나와요. 나온다면 착오를 아니면 사기 강박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108조, 109조, 110조가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 오히려 계약 해제, 그리고 합의 해제,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이 세 경우가 더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을 봤을 때는 108조, 그 다음에 계약 해제, 합의 해제, 부동산 실명법. 108조의 경우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를 받는다. 계약 해제나 부동산 실명법이나 아니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선악 분민하고 제3자를 보호받는다. 그거고요. 그러면 이 병이 제3자에 해당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허위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묻습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이 사람이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느냐,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서도 제3자에 해당되냐를 묻습니다. 오히려 이걸 더 묻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에 선의든 제3자 보호 규정, 선의 제3자든 아니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 이 병이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시험에 냅니다. 자, 그것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설명들은 사실 이해해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는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했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에 대해서 돌아와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배운 내용들이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 상황 설명했죠.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어요. 제1 매매 계약이 있었고 여기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을이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 상태예요.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갑과 병 사이에 동일한 부동산에 가서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등기가 된 경우예요. 그럼 원칙에 따르면 매매 계약은 자 그런 경우에 쟁점이 뭐냐면 제1 매매 체결 후 등기를 되지 않은 상태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잖아요.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법률행위 때문에 186조가 적용될 거고 186조에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갑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사람이 을에 대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만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가져갔던 이유로 제2 매매계약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냐하면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즉 배타성이 없다는 얘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갑소유의 X건물이었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여러 개 성립할 수 있고 병존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을이 갑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기초한 채권,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 매매계약에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입니다. 즉 제2 매매계약에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1 매매계약이 존재하고 그 얘기는 을이 갑에 대해서 X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그게 배타성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 매매계약과 2 매매계약에 우열관계가 있냐? 모두 배타성이 동등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 채권의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순위에 있고 그 얘기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각자 이 채권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자 갖고 을이 갑에 대한 채권과 병의 갑에 대한 채권이 동등한 순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등기를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채무불이행이라는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을은 이제 더 이상 갑의 X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이 사람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갑이 을한테. 그게 이행불능이고 이행불능에는 전보배상 청구권 아니면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권리 행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X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다른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해제권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이제 채권법에서 배울 겁니다. 기억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게 이제 시험 출제 나왔습니다.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만, 이거는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즉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요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매매계약이 갑, 을, 병에서 갑 사이의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해당될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제2 매수인이 단지 1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보다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려요.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단순히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 병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갑을 꼬시는 거예요. 나한테 팔아, 내가 더 돈 많이 줄 때. 그러한 경우에만 이 매매계약이 무효된다. 어떤 이유로? 사회질서에 반해서 103조에 해당돼서 무효인 이 매매계약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이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물권행위 유연성에 따라 계약이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행위 유연성에 따라 물권행위도 효력이 없다. 그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도 없다. 별수의 등기에 말수가 없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물권행위 유인성 이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소유자는 누구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법률상 소유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형상 등기부는 이 사람이 돼 있지만 소유자는 누구다? 파다. 그럼 이 값을 사이에서는 214조에 의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14조에서 이렇게 써야겠죠. 말소를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214조. 이거였잖아요. 이행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채권행위가 취소해졌지만 여기는 채권행위가 103조에 해당되면 무효이고 물권행위 유효에 따라 유인성에 따라서 효력이 없는 거고 214조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이제 묻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좋습니다. 유인성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갑, 을, 병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제 무효가 됐어요. 그럼 누가 이 무효를 주장하냐면 을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익은 왜 주장할까요? 이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이게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갑은 신경도 안 쓰죠. 왜냐하면 갑이 이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병이 돈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는 을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자, 갑, 을, 병인데 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권리구제 방안이라는 방법으로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처음에 갑이 소유자였어요. 그 다음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미등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부에 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을이 이 사람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 넘겨받으면 어떤 방법이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병의 등기를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한 당사에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을이 자신에게 X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맞죠? 이게 돼야죠. 왜냐면 소유자가 병인 상태에서는 못 넘어와요. 병과 을사로. 지금 소유자 을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은 갑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인 상태에서 매매계약,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시작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이걸 말소를 시켜야겠죠.
그래야 갑을사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 매매계약은 갑을사의 매매계약이거든요. 원인으로 등기가 가능해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이 말소를 의리할 수 있냐예요. 처음에는 이게 없었겠죠. 이 상태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의리 소유자 병을 말소할 수 있냐? 그게 하나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건 뭐죠? 제 기억에 214조라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214조다. 그럼 떠오르면서 뭘 기억하냐? 소유자가 누구 상태로? 방해자를 상태로 한 거예요. 그럼 쟁점은 이제 의리 소유자냐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까?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잖아요. 법률상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갑 위에 의리 소유자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의리는 214조를 행사할 수 없다요. 214조를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전 등기만 직접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직접 본인이 직접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갑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쟁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 중요합니다. 이 병을 말소를 해야만이 을 앞으로 등기가 돼요. 그럼 선행 조건 이게 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먼저 의리할 수 있냐? 등기부에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을이 소유자입니까? 을은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은 체결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효력이 없어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다? 갑만, 소유자인 갑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이 알아서 병을 상대로 말소시키면 을은 갑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 넘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갑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을의 입장은 답답하잖아요. 그럼 갑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채권자 대의한다. 채권자. 자, 을의 입장을 바뀌어요. 을이 채권자 맞아요, 아니에요? 갑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자예요. 그럼 대의다. 뭘 행사한다? 소유자 갑이 병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자 대의권인 이게 이제 배인데 시험은 아니에요. 채권자 대의권, 취소권은 다 중요한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채권자 대의권의 개념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뭐다? 자신의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대의 행사한다. 항상 그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선행 조건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 나오면 항상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고요. 대의는 뭐다? 소유자가 방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214조의 기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애우십시오. 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나온다 그러면 그럼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대신 행사, 그게 채권자 대의 행사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가다 나옵니다. 네, 요건이나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제3자를 해서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214조 기에서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거만 묻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등기부상 제2 매수명의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누가 할 수 있다? 소유자인 매도인만 할 수 있지. 소유자가 아닌 제1 매수인, 을은 못한다는 게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중요하고. 두 번째, 1매매에 기초한 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갑이 여기 들었을 때 을이 존재하잖아요. 을이 등기를 넘겨받고 싶으면 갑이 직접 병을 상대로 말소를 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너무 기다리는 것도 잘못되기 때문에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 갑을 대신해서 제2 매수인에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을이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구제 방안이에요. 그게 이중매매의 쟁점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214조 그 개념들이나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86조를 알아야 돼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214조를 행사할 수 없고, 214조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직접 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다? 그건 진정한 소유자님, 갑만이 했을 거. 만약 갑이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대권. 이게 이중매매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어떤 말소 정권을 대의 행사한다 하게 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갖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맞는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이중매매 파트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럼 맞는 지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잠시 쉬었다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